국내 배터리 3사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이죠. 모두 최근에 국내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진짜 매년 조 단위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네. 2035년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140기가와트 이상. 과거 정부부터 다 포함해서 가장 공격적인 네. 그런 목표입니다. 네. 폭발적으로 늘어난 태양광, 풍력의 백업 설비로 에너지 저장 장치 네. ESS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죠. 공공입찰 하면은 가격 위주로 갈 것 네. 같은데 가격보다 국산화의 표를 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연말에 2차 입찰이 나와요. 네. 그래서 1조 원 규모 입찰을 앞두고 배터리 3사가 부랴부랴 이제 국내 투자를 늘리기 네. 시작을 결국은 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예. 이렇게 정책 시그널을 주면 네. 기업은 반응하게 돼 맞아요. 있어요. 자, 다음 얘기 알아볼까요? 네. K배터리 국내에서 몸집 키운다. 결국 2차 전지 이야기죠. 네. 한창 우리 배터리 기업들 북미 시장 진출 노린다. 이런 얘기 우리 방송에서 다뤘는데요.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소위 배터리 3사, 우리 국내 배터리 3사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이 세 기업이죠. 모두 최근에 국내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 세 기업 모두 해외 투자 비율이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세 기업의 배터리 해외 생산 비중이 평균 90%를 넘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해외 공장 이제 신증설이 올해랑 내년 기점으로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진짜 매년 조 단위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정부의 배터리 공공 입찰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곧 우리나라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죠.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네. 12차 이 수립에 이제 착수를 하죠. 네. 2035년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140기가와트 이상. 현재 다 합쳐서 한 35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100기가와트 34점 이상이에요. 몇몇이잖아요, 교수님. 이상 대폭 늘리는 안이 담길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어요. 아마 예. 지금까지 과거 정부부터 다 포함해서 가장 공격적인 네. 그런 목표입니다. 네. 대형 원전 100기 정도를 합친 것과 비슷한 용량이에요. 네.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태양광, 풍력의 백업 설비로 에너지 저장 장치 네. ESS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죠. 맞습니다. 지금 이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른 설계예요. 작년에 나왔던 15년 계획이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네. 있기 때문에 최소 이거 이상이다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요. 약 20기가와트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총 4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에 1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이 진행이 됐어요. 이 입찰에서 그런데 승자 독식이었어요. 삼성 SDI가 전체 물량의 80%를 그렇군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중국산 안 쓰겠구나라고 해석을 했어요. 안 쓴다는 의미구나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한 LFP 배터리를 네. 이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LFP는 리튬 인산철을 쓰는 배터리입니다. 이게 에너지 밀도가 좀 낮기는 한데 단가는 낮고 그다음에 화재 위험이 낮아요. 그리고 맞아요. 수명이 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원래는 이제 3원계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맞아요. 망간 배터리에 집중을 하다가 이게 LFP 배터리가 사실 중국에서 많이 집중을 해서 중국이 사실 거의 선두에 있는데 이게 지금 화재 위험이 낮고 이제 비용 효율이 좋다 해서 좀 전세적으로 LFP 배터리 네. 수요가 늘 걸로 예상이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에 투자를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했던 이걸 제출했던 게 좀 문제가 됐나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3원계 배터리를 이제 내세웠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기로 한 LFP는 이것보다 저렴한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공공 입찰하면은 좀 저렴한 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그렇죠.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패배를 하면서 이거는 이게 삼성이 이제
그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이 조금 표를 얻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나온 네.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대다수 물량을 해외가 아니라 중국 이런 데가 아니라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선정에 주요했던 걸로 네. 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 국산 밸류체인 이제 이런 거를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봤다. 네, 이제 이렇게 저도 결과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당시 저는 이게 결국 국내에서 공급망을 연결하는 화이트리스트를 음, 만드는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이 전략으로 중국이 저렇게 된 겁니다. 음, 2010년대에 네, 10년 내내 중국은 지금 우리가 청정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다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서 자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 불공정 거래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아랑곳 않고 한 결과 지금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거여서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아주 지혜를 잘 발휘해서 정부가 정책을 쓰면 네. 그걸 국내 기업과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그런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좋은 신호를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공공입찰 하면은 가격 위주로 갈 것 네, 같은데 가격보다 국산화에 표를 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2차 입찰이 네, 나와요. 그래서 1조 원 규모 입찰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사업이 될 텐데 배터리 3사가 부랴부랴 이제 국내 투자를 늘리기 네. 시작을 했다는 결국은 겁니다. 정부가 예. 이렇게 정책 시그널을 주면 네. 기업은 반응하게 돼 맞아요. 있어요. 예, 네. 정확한 시그널을 준 네. 거네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주 공격적으로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해요. 충북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신규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외에서는 이게 비중국계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체계를 갖췄다고 해요. 음, 근데 국내에 생산 라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창에 이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 가동은 2027년부터 시작이 되고 생산 규모는 1기가와트시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입장에선 우리도 질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장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기아 이런 국내 완성차 공급망 확대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완성. 그렇죠? 지금 현대차그룹 배터리 공급이 국내에서는 좀 SK온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중저가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LFP 배터리 신규 수주를 따내면은 투자랑 생산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이런 나옵니다. 경우라면 예. 현재 이번 입찰에서 큰 승자였던 삼성 SDI는 다시 좀 불리해지는 겁니까? 어 조금 길게 보면은 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삼성 SDI는 또 다른 무기가 네.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아, 내고 있어요. 그럼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배터리가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인 전해질을 액체로 쓰는 데 반해서 그래요. 이거를 고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액체로 쓰게 되면은 팽창이나 발화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고체로 쓰게 되면은 이런 위험성이 낮아서 안전성도 높고 에너지 음, 밀도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요. 전기차가 더 가벼워지고요. 주행 거리가 더 올라가고 안전성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주 좋네요. 예, 네,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삼성 SDI가 업계 최초로 전고체 파일럿 라인, 이제 처음 시작하는 라인을 음, 수원에 구축을 했고요. 생산 거점은 울산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용화 목표가 이것도 2027년이에요. 전고체 배터리 이제 상용화 목표가 3사 중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조금 더 미리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더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 올 연말에 그 열릴 2차 입찰에서 무기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대신에 이제 국내 소재 기업들랑 협업해서 뭐 국내 양극재를 활용한 3원계 배터리,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거를 강점으로 내세울 걸로 보이는데 사실 1차에서 많이 가져갔으니까 네, 뭐 2차에서는 내줄 네.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이런 국내 투자 경쟁, 예. 기술 경쟁 너무 좋습니다. 예, 그 LG 엔솔과 함께 고배를 마셨던 3사 예. 중의 마지막 SK온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잠깐 정리를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국내에서 이제 배터리 하면 2차 전지하면 사실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고 네, 먼저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LFP 배터리까지 확보를 하려고 약간 주춤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조금 더 뭐 고품질 배터리를 만들려고 조금 더 다른 시장을 찾아서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고요.
SK온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강점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잖아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1차 입찰 당시에 국내 생산 설비가 없어서 불리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 2차 입찰 노리고 국내에 이제 SK온도 LFP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서산에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일부 라인을 그냥 ESS용 LFP 파우치 셀로 이제 전환해서 생산을 네. 한다고 해요. 그래서 SK온은 이제 차별점으로 뭐 홍보를 할 때 화재 안전 기술에 힘쓰겠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쯤에 1차전 있고 나서 이제 우리 9월에 대전 국정자원 화재 있었잖아요. 지금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이게 뭐 인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배터리 관련해서 사실 불안감이 높았기 때문에 화재 안전 중요성은 계속해서 그럼요.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입찰 사업 진행할 때 뭐 가격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국내 산업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일단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기술 능력은 어떤지 이런 요소들, 이런 비가격 점수 같은 게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1차 때 가격 점수 60점, 비가격 점수가 40점이었는데요. 이번 2차 때는 가격 50, 비가격 50 비중이 동등해졌습니다. 네. 비가격 점수의 그 중요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진 게 화재랑 설비 안전성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 입찰 때보다 무려 3점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좀 투자를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SK온이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최소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상 징후가 발생한 모듈만 분리해서 교체할 수 있다. 이것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사후 대응 기술도 뭐 열 확산 방지하거나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점수표 보니까 우리 아까 국산화 이야기 이제 했지만 결국 ESS 산업 생태계 점수도 1차에 비해서 1점이 또 추가돼 있어요. 맞아요. 이런 강조하겠다 이거죠,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3사가 핵심 소재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라인이 해외에 집중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 통해서 산업 생태계가 이제 국내에 탄탄히 이제 구축이 되면은 이 소부장 협력사들이랑 협업이 강화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 전반에 국산화 바람이 불 걸로 그럼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배터리 업계에서 되게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실적 악화 속에서도 R&D 투자를 크게 확대해 가면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부 사업이랑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ESS 시장의 성장, 이게 국내 배터리 3사 이 성장에 있어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